부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은 부엘입니다. 시멘트 가격 또 오른다는데 분양가 둘러싼 상반된 시각, 이 뉴스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시멘트 가격이 다음 달부터 18% 인상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여름 7년 만에 인상한 이후 7개월 만에 또다시 오른다고 합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게 이제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주장하며 이제 불편한 기색인데 시멘트 업계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양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양가격이 오르면 구축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10년간 저는 건설 현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건설 현장의 속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새해부터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유연탄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전체 수입 유연탄의 한 20%를 차지한다고 하죠. 자, 이러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자, 이걸 보면 무엇이 생각나요? 자, 얼마 전에 요소수 사태 있었죠. 요소수. 자, 그걸로 인해서 한 통에 얼마 되지도 않던 요소수가 금액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금액이 안정이 될 때까지 금액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여파로 18% 올린다는데 어떻게 될까요? 원자재가 오르니 다른 금액이 또 오를 수밖에 없어요. 시멘트 업체에서는 시멘트, 이 유연탄을 가지고 시멘트를 만들고 그 시멘트 가지고 레미콘으로 또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이 토목 건설업계에서는 당연히 콘크리트를 많이 써요. 아파트 골조 올리는데 약 40%를 차지합니다. 비용이. 전체 금액, 아파트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금액을 따져도 한 25%에서 30% 정도, 그 정도를 콘크리트, 시멘트 쪽에 이제 사용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올라가면 분양가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리지를 못해요, 현재. 왜냐고요?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에서는 허그가 보증을 안 서줘요. 그러면 온전히 자기 자본으로 이렇게 다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건설사가 안 지어요. 이득이 안 나니까. 지금 둔촌주공이라고 서울에서 메모드급으로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결국에는 공사비 갈등이 문제가 돼요. 결국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결국에는 돈이라고 봅니다. 그 이면에는 다 돈이 맞아요. 돈이 이제 자리 잡고 있죠. 상반기 분양도 여전히 불투명해요. 계약이 어찌 되건 말건 사람은 손해를 보기 싫어합니다. 그건 사람이 모인 집단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손해볼 바에는 차라리 손을 놔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죠? 공급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사태,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났냐? 결국에는 서울에 공급이 없기 때문에, 살고 싶은 새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살지도 않는 폐가를 주택수로 치고 있으니 당연히요 모자르죠. 건설사는 새 아파트는 건설사가 건설을 해야만 나옵니다. 우리가 레고로 이렇게 뚝딱 해가지고 성을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공산품이 아니라는 거죠. 빵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멘트 가격이 올랐으면 공사비가 증가해요. 공사비가 증가하면 분양가를 올려야 되는데 분양가를 못 올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득이 안 생기죠. 이득이 안 생기면 건설사가 사업을 진행을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이득이 안 나는데 내가 손해봐야 되는데 특별한 일이 없고 절대 그렇게 할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 아직도 수요는 많죠? 그럼 어떻게 되냐? 금액이 올라요. 집값이 지금 현재 고점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떨어질 이유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폭망한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본인들이 폭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희망사항대로 세상이 흘러갔으면 여러분은 이미 강남의 건물주가 되고도 남아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안 그래도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잔뜩 몸을 사리고 있는 게 건설사예요. 그리고 이 정부 들어오기 전에는 솔직히 저도 멍청했어요. 왜냐? 저도 실제로 여기를 누구를 찍었으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그걸 얘기하면서 거기에 너무 환상을 가졌어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내 월급도 오르고 좋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아니더라고요. 현실은 어떻게 됐냐?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다 알죠. 그 워라밸을 지킨다고 주 52시간이 시행됐어요. 그렇게 되니 어떠냐? 주변 사람이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월급도 올라야 되는데 실제 수행하는 돈은 다 줄었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 얘기해요. 제 주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야근 수당, 기타 특근 수당, 주말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그렇게 해서 퇴근하니 뭘 하냐? 쿠팡, 배민, 라이더 알바를 합니다. 자, 일반 사무직, 다른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건설사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사도 주 52시간을 이제 시행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 은행 이자가 늘어나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은행 이자. 사업을 할 때. 은행 이자가 늘어나니까 이득이 줄어들어요. 이득이 줄어들면은 차라리 안 짓는 게 나아버리는 거죠. 이 건설사 이득이 줄어드니까. 말 그대로 집을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집값이 올라서 힘들어 죽겠다는 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는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대세 상승장에 여러분은 지금 벼락거지 된 것만 지금 후회하시고 많이 실수하시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배우고 이 다음에 실수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배우고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